네, 첼시와 맨시티의 경기는 네, 과르디올라가 드디어 투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이제 과르디올라가 이제 투엘 감독을 상대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서 과연 과르디올라가 투엘 감독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경기 전에 많았었는데, 드디어 맨시티가 과르디올라가 투엘 감독을 상대로 승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은 경기 흐름을 보면 첼시 같은 경우는 이 투엘 감독이 최근 과르디올라를 상대할 때 굉장히 수비적인 패턴으로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경기도 이제 투엘 감독은 일단은 3-5-2 전형으로 나와서 굉장히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어 놓고 일단 맨시티에게 점유율을 먼저 헌납하는, 그리고 맨시티가 이제 공격을 주도하면서 첼시의 수비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패턴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었던 포인트는 첼시의 밀집 수비를 맨시티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 포인트였는데, 맨시티의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가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최전방 공격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최근 맨시티가 사실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케인을 영입하는 데 실패하면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어떤 선수를 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제주스를 최전방 공격수에 두기에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제주스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이제 출전시키고 있고, 오히려 페란 토레스를 중앙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하는 경기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페란 토레스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하지 않고 포든이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맨시티가 포든을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는 결국에는 이 포든이 첼시의 크리스텐센, 리디거, 티아고 실바,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선수들을 상대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헤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몸싸움을 하면서 좀 버텨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도 보면 맨시티가 첼시의 수비를 좌우 측면에서 무너뜨리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그릴리시, 오른쪽에서는 제주스가 이제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후방에서는 데브라이너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에서 맨시티가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경기 좀 스탯을 보면 맨시티가 60%, 점유율 60%를 가져가는 좀 일방적인 경기였고, 그리고 슈팅 자체도 거의 15개 대 5개. 네, 맨시티가 거의 한 3배 정도 많은 슈팅을 시도했었는데요. 크로스 상황을 보면 맨시티가, 이 오른쪽이 맨시티고 왼쪽이 첼시입니다. 맨시티의 크로스 횟수가 26번이었는데 정확하게 공격수들이 볼경합에서 승리한 횟수가 단 4번입니다. 네, 15%, 성공률이 15%예요. 이제 그만큼 이 맨시티는 크로스를 올렸을 때 이제 중앙에서 좀 싸워줄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 이게 정말 아쉬운 경기였고요. 이제 그만큼 맨시티가 좀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 첼시가 오히려 역습을 통해서 사실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첼시 같은 경우는 베르너와 루카쿠를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로 투입하는 첫 경기였어요. 이 두 선수가 선발로 호흡을 맞추는 거는 이제 오늘 경기가 처음이었는데, 최근에 이 루카쿠의 파트너로 하베르츠나 마운트나 지에으나 여러 선수가 이제 배치될 때 사실은 이제 루카쿠 밑에 배치되는 선수들, 이선에 있는 하베르츠나 마운트 또 지에으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경기에서는 마운트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루카쿠의 파트너로 어떤 선수가 나올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투엘 감독이 맨시티가 좀 이제 높게 올라올 것을 좀 예측하고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좀 역습으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카쿠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루카쿠가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서 볼을 좀 잡아주고 있을 때 그때 베르너가 이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 이런 패턴으로 이제 첼시가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 맨시티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첼시가 역습을 통해서 이제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시티도 사실은
점유율을 또 많이 가져가고 또 슈팅 찬스를 많이 가져가는 것에서에 비해서는 결정적인 찬스가 많이 안 나오는 좀 경기였는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맨시티도 공격에 좀 변화를 언제 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칸셀루가 이제 슈팅을 시도했고 칸셀레의 슈팅이 좀 문전으로 좀 흘러 들어가면서 제주스가 그 공을 받아서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제주스가 이 혼전 상황에서 이 제주스의 좀 개인 능력이 발휘되었던 득점이었고 이 제주스가 좀 득점을 만들어주는 덕분에 맨시티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에서 좀 후반전에는 공격하다가 지치는 이런 경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제주스가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첼시가 수비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경기가 변하는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이제 좀 실점을 먼저 기록하면서 첼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오히려 첼시가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좀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첼시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기록을 봐도 유효 슈팅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최근 이 첼시가 이 하베르츠나 뭐 마운트나 지에으나 좀 이선 자원들이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공격 작업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첼시가 이제 전반전에 역습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갈 때보다 후반전에 실점을 한 이후에 공격적으로 좀 경기를 펼칠 때 오히려 경기력이 좀 더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과르디올라가 이번 경기에 조금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첼시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4경기째 만에 투렐 감독에게 승리를 거둔 경기였고요. 이 첼시와 맨시티 두 팀 모두 사실은 오늘 맨시티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두 팀 모두 사실은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부재가 좀 드러나는 경기였고 맨시티가 조금 첼시의 밀집 수비를 이제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있었던 마운트나 뭐 하베르츠나 뭐 지에으나 좀 이선 자원들이 좀 공격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 네, 이런 이제 점들이 좀 문제로 지적되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오히려 첼시가 수비적으로 경기했던 전반전보다 공격적으로 경기했던 후반전이 오히려 경기력이 더 안 좋았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제 풀어내는데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첼시도 이제 홈에서 이제 패배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리고 첼시가 오늘 패배를 하면서 첼시와 맨시티의 승점이 같아졌습니다. 네, 맨시티도 13점, 그리고 첼시도 13점 이렇게 되면서 맨시티와 첼시가 승점이 이제 같아졌고요. 오히려 이제 리버풀이 이제 한 경기 덜한 상태에서 13점으로 승점이 같은데 리버풀이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좀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맨시티가 승리하면서 오히려 리버풀이 좀 웃을 수 있는 경기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오늘 첼시가 이제 아마 승리를 했으면 맨시티 좀 과르디올라 감독도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네, 솔샤르 감독처럼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최전방 공격수 없이 이제 경기를 할 때 너무 이제 공격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사실은 좀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좀 부재가 많이 느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결과를 가져왔던 경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